안녕하세요. 저는 45살 남자이고 중소기업에 다니다가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권고사직을 받고 현재는 택배 일을 하고 있는 다둥이 아빠예요. 그리고 결혼한 지도 15년 차 된 사람이고요. 비록 사는 건 팍팍하고 힘들어도 제 사랑하는 아내와 저희 딸들을 생각하면 힘들다가도 힘이 불쑥 생기고 아프다가도 정신이 번쩍 드는 존재예요. 그야말로 저희 집 여자들은 제게 비타민 같은 존재죠. 제가 아내와 워낙 금슬이 좋아 딸을 셋이나 낳은 딸부자거든요. 저는 아내와 정말 우연히 만나게 되었어요. 저희 직장 근처에 있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죠. 그때 당시 저는 회사를 막 취직한 직장인이었고 아내는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22살의 알바생이었어요. 조그만 키에 패스트푸드점 모자를 쓰고 유니폼을 입고 열심히 일하는 아내의 모습이 저에겐 너무나 인상적이었고 그 모습에 한눈에 반하게 된 거예요. 저는 그런 아내를 매일같이 보고 싶어 매일 점심과 저녁을 햄버거로 때웠고 그때 먹은 햄버거로 살이 8kg나 찌는 상황까지 왔어요. 제 성격이 워낙 소심해서 아내에게 말 한 번 건네지 못하고 몇 개월째 그냥 손님과 알바생으로 만났는데 몇 개월이 지나고 나니 아내가 먼저 제게 아는 척을 해왔어요. 방긋 웃으며 제게 서비스적인 미소를 보여주는데 그 미소가 진심이 아니라고 해도 아내가 절 향해 웃어주었다는 그 사실에 마냥 기분이 좋아 그때 처음으로 대화다운 대화를 해보았어요. 아내는 제가 잘 먹는 메뉴를 말하며 안녕하세요. 또 오셨네요. 오늘도 치즈버거에 패티 한 장 추가하시는 거 맞으시죠? 하루에 2번씩 오셔서 매일 같은 메뉴만 시키시니까 기억이 안 날 수가 없어서요. 혹시나 다른 메뉴 시키시나요? 라고 말하는데 그 말을 저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꿈벅한 기억이 나네요. 나중에 아내에게도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해 주었는데 아내가 절 기억해 준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워 감사하단 말을 했었다고 했죠. 거의 5, 6개월 만에 처음 아내와 대화를 나누고 그 이후로는 급속도로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내에게 전화번호까지 주고 데이트 신청까지 하게 되었죠. 장작 1년이란 시간 동안 아내를 짝사랑하던 제가 꿈만 같은 연애를 시작하게 된 거죠. 아내는 집이 어려워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20살 때부터 계속 알바를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버는 돈으로 집안 생활비랑 편찮으신 아버지 병원비는 전부 다 보탠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아내의 모습에서 왜 강인함이 느껴졌는지 알 수가 있었죠. 가끔씩 돈이 부족할 때는 야간 알바까지 한다고 했어요. 한 번은 이런 아내가 안쓰러워 제가 돈을 좀 보태주려고 했는데 아내는 이런 제게 정색을 하며 태규 씨가 날 생각해주는 마음은 잘 아는데 이 돈은 못 받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직 결혼한 사이도 아니고 연애하는 연인 사이인데 태규 씨가 힘들게 번 돈을 왜 우리 아빠 병원비에 보태려고 해요.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싶어요. 이거 가져가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보다 6살이나 어린 아내에게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고 이런 아내와 점점 깊은 사이로 발전할수록 왠지 모르게 난 이 여자랑은 결혼할 것 같다 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결혼을 하게 되었죠. 비록 아내의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지만요. 아내의 혼전 임신으로 저는 부모님께 여러 번 등짝을 맞았고 아내 또한 저희 부모님께 고개를 못 들었지만 이렇게 된 거 어쩌냐고 저희 부모님도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내의 집엔 인사드릴 분이 누워 계신 아버님밖에 없었어요. 아버님은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지 10여 년 정도 되셨고 아내의 어머니는 아버님과 이혼하시고 연락 두절된 지 오래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아내와 5살 차이 나는 여동생이 한 명 있었고요. 그때 아버님을 처음 뵈었는데 말씀은 못하시고 듣기만 하시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 모습에 아내를 꼭 행복하게 해줄 테니 아무런 걱정하지 마시라며 손을 꼭 잡아드렸어요. 그렇게 저희는 아내가 배가 부르기 전에 식을 올렸고 몇 개월 뒤 딸이 태어났어요. 아내 웃는 눈을 꼭 닮은 딸이었죠. 아내는 출산을 하고 딸을 돌봐야 했기에 다니던 알바는 다 그만두고 집에서 집안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었죠. 잘리지 않기 위해 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직장 상사의 비위를 맞추며 정말 더럽고 치사한 짓까지 하며 악바리처럼 버텼어요. 술 상무는 물론 주말엔 상사 가족 대리운전까지 해주었으니까요. 사실 제가 총각 때 여러 동호회 활동을 하곤 했는데 그 동호회 활동도 전부 다 중단을 하고 오롯이 제 아내와 딸을 위해 희생을 하였습니다.
사이클 동호회, 낚시 동호회를 하고 있었는데 회원들이 좋은 사이클을 바꿀 때마다 좋은 낚싯대를 살 때마다 저는 그걸 살 경제적 능력이 안 되니 그만두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꼴에 자존심은 있어서 돈이 없어서 그만둔다는 말을 못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고 가족들이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단 말로 동호회를 잠깐 쉰다고 했죠. 저희 집이라도 잘 살았으면 집에서 도움도 좀 받고 그랬을 텐데 저희 집도 그닥 넉넉한 형편이 아니라 온전하게 제 힘으로 살아야 했죠. 그리고 한 집안의 가장이라면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런가 한창 밖에서 생활을 할 나이에 집에서 쭉 늘어난 티셔츠를 입고 하루 종일 아이를 봐야 하는 걸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자주 우울하다는 말을 많이 했었죠. 어린 나이에 안쓰럽기도 하여 이런 와이프를 위해 1년에 한 번씩 처제와 함께 동남아로 여행도 보내주곤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자판기 커피 하나 뽑아 먹는 것도 아까워 커피 대신 물을 마시고 버스값도 아끼려고 걸어 다녔어요. 남들은 제게 궁상 맞다고 할지언정 내 아내와 내 자식은 왕비 공주처럼 살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아내에게 잘해주면 아내도 제게 잘했어요. 이런 게 부부의 이심전심이었겠죠.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저희는 사랑을 나누면 어김없이 아내가 임신이 되었어요. 큰아이를 낳고 딱 2년 만에 또 아이가 생긴 거죠. 그리고 또다시 2년 만에 셋째가 생겼고요. 매년마다 부부 사이가 더욱 좋아진 것도 있었지만 산부인과에선 아내의 나이가 어리니 임신도 잘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조심을 한다고 했는데도 그럴 때마다 임신이 되어버리면 저희 부부 입장에선 조금 난감한 상황이었죠. 아내가 셋째를 가졌을 때 제게 한참을 망설이며 막막한 표정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보, 우리 형편도 많이 힘들고 당신 혼자서 돈 벌잖아. 혼자 돈 버는 거 힘드니까 우리 셋째 아이는 포기할까? 나 정말 생각 많이 하고 당신한테 어렵게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전 그 말에 가슴이 떨려왔어요. 아내가 저 얘기를 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안쓰럽기도 하고 가엾기도 했거든요. 저는 그런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자기야, 이왕 이렇게 된 거 다둥이로 애 키우자. 다둥이 부모면 국가에서 혜택도 좀 받고 감면되는 부분도 좀 있잖아. 내가 더 열심히 뛰어다닐 테니까 우리 셋째 낳아서 키우자. 라고 하니 제 말에 아내도 오열을 하며 사실 나도 우리 애기 너무 키우고 싶었는데 라며 말까지 잊지 못하고 꺼억꺼억거리며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잠깐 딴 생각을 한 본인을 용서하라며 참회의 눈물을 흘렸죠. 그렇게 아내는 셋째까지 무사히 잘 낳았고 저는 딸을 셋이나 둔 어엿한 딸부자아빠가 되었어요. 요즘은 아들보다 딸이 많은 집이 더 행복하다고 하는데 정말 그럴만도 한 게 저희 집은 항상 웃음이 끊이질 않는 집이었어요. 딸들이 워낙 애교도 많고 사근사근해 그냥 보고만 있어도 아빠 미소가 절로 나오는 그런 나날이었죠. 제 동창 친구들 부부 모임에서도 단연 저희 부부는 친구들에게 부러움을 받는 존재였고 모범이 되는 부부였어요. 친구들의 와이프는 제 와이프를 부러워하고 제 친구들은 저의 남성다운 진면목에 대해 부러워했어요. 도대체 혼자서 뭘 그렇게 좋은 걸 다 챙겨 먹냐고요. 같이 좀 먹자고 하는데 저는 딱히 먹는 것도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 제 친구놈들 중 제일 똑똑한 비뇨기과 의사 친구놈이 야야, 저런 건 다 타고나야 돼. 나도 비뇨기과 의사지만 약은 말 그대로 건강을 보충해줄 뿐이고 저렇게 타고나는 건 못 따라간다. 다들 아서라. 라는 말로 배꼽이 빠지게 웃곤 했네요. 하지만 이렇게 행복하고 남부러울 것 없던 저희 부부와 저희 집에도 한순간에 평화가 깨져버리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평생토록 이렇게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건 단지 저만의 착각이었던 걸까요? 저희 가족이란 단단한 바위에 한 줄 금이 가게 되는 일이 생겼어요. 제가 직장 생활한 지 10년 만에 권고사직을 받게 된 겁니다. 그렇게 직장 상사들에게 비위를 맞추고 알랑방귀를 끼며 자존심까지 다 버리고 사회생활을 해왔는데 권고사직 앞에선 아무도 제게 도움을 주지 않더라고요. 마치 본인들 차례가 아니었다는 안도감에 저를 아주 매정하게 버려버렸어요. 저는 저희 큰딸 10살, 저희 둘째 딸 초등학교 입학을 하던 그 해에 직장에서 잘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직장에서 잘리게 되니 아내와도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 5, 6개월 정도 집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며 하루 종일 아내와 같이 시간을 보냈는데 아내는 아주 몸을 비틀어대며 싫은 티를 팍팍 내더라고요. 아이를 셋씩이나 낳고도 저희 부부 사이는 항상 사랑을 나누는 부분에 대해선 마르지 않는 샘물 같았는데 그 샘물마저 말라버렸죠. 이런 아내에게 매우 실망을 했어요. 내 한 몸 바쳐 10년을 뒤도 옆도 안 돌아보고 앞만 보며 달려왔는데 돌아오는 대우는 이런 대우뿐인 거죠. 그래서 이때 정말 많이 싸웠어요. 사실 맘 같아선 10년 동안 일만 해왔으니 한 1년 정도는 쉬면서 쉬엄쉬엄 일자리를 알아보고 재취업하려고 했는데 아내의 닭달로 마지못해 닥치는 대로 막노동, 고깃집 숯불관리, 주차요원 등 알바로 몇 가지 일을 했어요. 그러다 정말 운이 좋게 아는 지인이 했던 택배 일을 받아서 하게 되었죠. 이 택배 일이 제가 하는 만큼 열심히만 하면 하는 족족 돈을 벌 수 있다고 하여 이 점을 장점으로 여겨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런 저의 모습에 아내나 딸들은 절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죠. 딸들도 지 엄마랑 붙어있는 시간이 많으니 아내의 영향을 받는 것 같았어요. 왜 밀가루에 물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서로 확 붙잖아요. 마치 저희 아내와 딸들이 그런 밀가루 같았어요. 심지어 아내가 처제와 전화통화하는 내용을 제가 우연히 들었는데 아내는 침까지 튀어대며 열변을 토하더라고요. 얘 착하기만 하면 뭐하니? 살아보니까 착한 게 다는 아니더라. 남자는 돈이 있어야 돼. 나도 결혼하기 전에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나고 다녔잖냐? 근데 그나마 네 형부가 제일 나은 사람이어서 결혼한 건데 딱 10년 살고 보니까 네 형부도 빈털터리에 지금은 택배일 하고 다니잖냐? 아유, 이래서 남자는 이놈 저놈 별놈들 다 만나봐야 된다니까? 너도 결혼을 그렇게 하란 말이야. 자고로 최고의 남편감은 첫째, 의사여야 되고 둘째, 시부모는 둘 다 없는 게 제일 좋아. 그니까 너도 이왕 결혼 늦게 하는 거 그냥 돈 많은 아저씨 의사 만나서 결혼해. 라고 하더라고요. 아내의 이 통화에 저는 화를 내는 것보단 작아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현재 내가 아내를 만족시켜줄 수 없구나 라는 남자다움을 잃은 느낌이었죠.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라도 아내와의 사이를 호전시키고 싶었어요. 사이가 멀어진 아내와 어떻게 하면 관계를 회복할까? 늦둥이라도 하나 가져볼까? 하던 찰나에 제가 말했던 그 비뇨기과 의사 친구가 개원을 했다고 해서 축하를 할 겸 남자한테 좋은 영양제나 좀 추천을 받자 싶어 병원에 찾아갔어요. 그러니 친구도 몇 가지 검사를 한번 받아보라고 하더라고요. 남성 호르몬 검사나 정자 상태 검사 등을요. 그래서 저도 짜식 개원 선물이다 하며 좀 비싼 검사 비용을 냈고 검사 후 며칠 뒤 결과 확인을 하러 오라고 했어요. 그렇게 3일 뒤 친구의 병원에 갔는데 친구가 아주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친구의 표정으로 뭔가 심상치 않다는 기운을 느꼈고 뭐가 안 좋은 거냐고 물었어요. 그러니 친구가 절 보고 충격받지 말라며 태규, 너 무정자증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온 땅이 흔들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럼 대체 내 딸들은 내 애가 아닌 거냐고 흥분을 하며 말을 했죠. 그러니 친구는 야야 흥분하지 말고 들어봐. 네가 애초부터 무정자증이 아닌 2차성 불임일 수도 있어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2차성 불임은 실제로도 과거에 임신을 시킨 적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야. 근데 지금 네가 무정자증이란 말은 예를 들면 공장에서 나오는 수송로가 틀어막혀진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길이 막힌 거야. 그래서 무정자일 가능성이 큰 거지. 왜 그런지는 원인에 따라 좀 달라. 아무튼 너 엄한 재수씨 잡지 말고 일단 흥분 좀 가라앉혀라. 나도 이거 알고 너한테 어떻게 말해야 되나 엄청 힘들었다. 라고 하는데 그렇게 전 친구의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몇 번이나 사고가 날 뻔했어요. 맨정신으로 도저히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죠. 만약 친구놈의 말이 맞다면 세 딸 모두 내 자식이 맞긴 한 건데 왜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드는지 한번 시작된 의심의 씨앗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그리고 저는 떨칠 수 없는 불안으로 세 딸의 친자 검사를 아내 몰래 진행하기로 했어요. 이걸 하지 않으면 저 혼자 미칠 것 같았거든요. 괜히 딸들 얼굴만 봐도 의심이 들고 아내의 얼굴만 봐도 돌아버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 그걸 방지하려고 확실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맘을 먹고 집에 갔는데 아내가 웬일로 저를 아주 반갑게 맞아주더라고요. 심지어 저녁밥까지 흐드러지게 한 상 차려놓고 있는데
아내는 제게 콧소리까지 내며 여보, 오늘 고생 많았어요. 내가 당신 좋아하는 돼지 고추장찌개랑 냄비밥 해놨어요. 옷 갈아입고 얼른 오세요. 라고 했죠. 그리고 식탁에 앉았는데 제 앞에 웬 밥그릇보다 더 큰 대접이 뚜껑으로 놓여져 있었고 아내는 그 뚜껑을 열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뚜껑을 열어봤을 땐 제 뚜껑도 같이 열리게 되었죠. 바로 그 안에 있던 것은 선명하게 두 줄이 그어진 임신 테스트기였습니다. 저는 그걸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밥상을 뒤집어 엎었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소리를 지르며 당신 임신했어?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며 미친놈처럼 발악을 했죠. 그러니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당신 미쳤어? 임신한 게 밥상까지 뒤집을 일이야? 내가 당신 회사에서 잘리고 여태 다 기다려주고 당신 비위까지 맞추면서 넷째까지 임신을 했는데 지금 고마워해도 모자랄 판에 밥상을 엎어? 라며 저보다 더 큰 소리로 악을 지르더라고요. 전 그런 아내의 얼굴에 검사 결과지를 집어던지며 나 오늘 기정이 병원 갔다 왔는데 내가 무정자증이란다. 근데 네가 임신이 됐다고? 너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냐? 하며 난리를 쳤죠. 그러니 아내도 입을 틀어막으며 의자에 주저앉아버리는데 말도 안 된다고 고개를 좌우로 젓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 그런 아내에게 어떤 놈의 애를 가진 거냐고 난리를 쳤어요. 미쳐 도는 꼴 보이기 전에 사실대로 얘기를 하라고 했죠. 그때 저도 제정신이 아니어서 절규하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제가 2차성 불임인 걸 모르던 아내는 제 다리를 붙잡으며 손이 발이 되게 빌면서 모든 걸 다 털어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주 고맙게도 친자검사를 안 해봐도 되게 말이죠. 자기야 미안해. 내가 일부러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나도 모르게 실수를 해버렸어. 이거 다 실수야, 실수. 사실 큰애는 자기랑 결혼하기 전에 햄버거 집에서 같이 일하던 오빠랑 회식 때 술 마시고 실수해서 가진 애 같고 둘째, 셋째, 그리고 뱃속의 애는 기정씨 애인 것 같아. 라고 하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리가 휘청거려 아내에게 뭐? 기정이? 내 친구 비뇨기과 의사놈 기정이?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 아내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미안해 자기야. 미안해. 응? 그치만 나 여태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던 적 없었어. 이 말은 진짜 진심이야. 이건 진짜 하늘의 맹세해. 그리고 솔직히 나만 잘못한 게 아니라 기정씨도 같이 잘못한 거잖아. 라고 하는데 저는 거의 아내를 반강제로 끌고 가다시피 해 친구놈의 집에 쳐들어갔고 친구네 집 문짝을 발로 차며 나오라고 미친 사람처럼 난리를 쳤어요.
그리곤 집 밖으로 나온 친구놈을 보자마자 멱살을 잡으며 주먹 다짐을 했고, 뒤따라 나온 친구놈의 와이프는 절 뜯어말리며 왜 이러는 거냐고 말로 하라고 소리를 치고 가관도 아니었어요. 친구놈도 모든 걸 다 알았다는 듯 제가 하는 대로 가만히 있었고, 그런 친구놈을 붙잡고 너 내가 왜 이러는지 알지? 우리 와이프한테 다 듣고 왔으니까 바른 대로 말해라. 네가 내 딸들 애비 되는 사람인 거냐? 너 내 와이프랑 10년 넘게 그딴 짓 한 거냐고 라고 했죠. 그러니 친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며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네 아내랑 그런 건 맞는데 네 딸들이 나랑 관련이 되어 있는지는 진짜로 몰랐어. 정말이다 태규야 라고 하는데 그 말에 친구놈 아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제 아내를 향해 달려오더니 머리를 잡고 욕을 하고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그리곤 분이 다 안 풀렸는지 친구놈까지 멱살을 잡으며 이 미친 인간아, 내가 그렇게 애는 많이 낳고 싶다고 했을 때 당신 뭐라고 그랬어? 애는 하나만 낳고 살자고 했지? 근데 나한테 그렇게 말해놓고 밖에 나가서 씨를 뿌리고 다녀? 라는데 저는 그 모습을 뒤로하고 넋이 빠진 사람 마냥 집으로 돌아와 짐승처럼 물어댔어요. 딸들도 제가 우는 소리에 놀라서 지 엄마를 찾아댔고요. 그제서야 이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 했어요. 제가 직장에 잘려 한 6개월간 집에서 생활을 할 때 아내가 몸을 비틀며 답답해했던 것도 지가 나가서 딴짓을 하지 못하니 그랬던 거고, 처제한테 의사를 만나 결혼을 하라고 했던 것도 다 지가 하고 싶었던 걸 못하니 그랬던 거였죠. 그리고 전 이런 아내에게 씌어도 뭔가 단단히 씌어버린 거죠. 그제서야 모든 정신이 번쩍 차려진 것 같았어요. 이제와 생각해보니 이 여자 요물도 이런 요물이 없더라고요. 전 바보 등신같이 이런 아내에게 제 인생을 바쳤고 아내와 사이가 멀어졌을 때도 아내를 만족시켜주려고 매사에 열심히 살았으니 말이죠. 그리고 제 잘못이 있다면 이런 여자를 너무 많이 사랑했고 제 딸들을 너무 많이 사랑했다는 게 제 잘못인 거죠. 이런저런 후회와 과거 생각을 하니 화보단 눈물이 났고 그래서 배신감에 짐승처럼 울부짖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한참 뒤 집에 돌아온 아내는 애들 보고 잠깐 나가 있으라며 제가 있는 안방으로 돌아와 싹싹 빌기 시작하는데 이 여자 뻔뻔한 게 거의 무슨 낚아죽이 없는 사람처럼 얘기를 하네요. 여보, 우린 서로 사랑했잖아요. 그쵸? 그니까 우리 애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그냥 몰랐던 것처럼 다시 살아가면 안 될까요? 그동안 나도 너무 힘들었었어. 정신적으로 힘든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당신은 모를 거야. 당신이 여태 우리 딸들 이렇게 이쁘게 키워놨으니까 그냥 당신이 키웠던 것처럼 키워주면 안 돼? 그럼 애들이 다 당신한테 효도할 거야, 분명히. 애들 아빠가 기정씨니까 애들 머리도 좋을 거 아니야. 기정씨가 의사잖아. 라고 하는데 그 말에 눈이 돌아가 고함을 치며 안방에 있는 TV를 맨손으로 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면 저도 어떻게 될지 몰라 간신히 집 밖으로 나왔네요. 그리고 놀이터에 앉아있는 딸들, 아니 그 여자의 애들에게 다가가 이제부턴 엄마랑 살라고 했어요. 니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애들이지만 네 엄마는 아니라고 했죠. 그리고 나중에 크면 내 심정을 이해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여자와 재산분할 없이 되려 제가 위자료 청구하며 이혼소송을 했고 법원에서도 저의 손을 들어줘 위자료 3천만 원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친구놈에게도 상간남 소송했고요. 이 소문을 듣게 된 제 동창 친구들도 다들 의사 친구와 손절했고 인간 취급하지 않을 거라며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의사 친구 와이프도 이혼한다는 소리 들었고요. 그렇게 모든 소송이 끝이 나니 1년이란 시간이 훌쩍 지나져 있었어요. 그 1년 동안 제 인생을 되돌아보게 된 시간이었죠. 절망과 좌절이 제일 컸지만 이제라도 이렇게라도 전처의 난잡한 과거를 알게 되어 천만다행이었다 생각해요. 만약 그것도 모르고 평생을 살았다면 제 자식도 아니었던 애들 넷을 뼈 빠지게 제가 다 키워야 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다른 비뇨기과 가서 다시 검사를 해보았는데 친구놈 제게 거짓말을 했더라고요. 저는 2차성 불임이 아닌 원래 무정자증이었대요. 근데 저한테 원래 무정자증이라고 말하면 본인의 과오와 행적이 전부 다 드러나니 2차성 불임이라는 말로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이놈도 완전히 쓰레기 같은 놈이었죠. 맘 같아선 이것도 소문내 그놈 병원 망하게 만들고 싶었는데 듣기로는 이미 그놈 와이프가 병원에서 난리치고 그 지역 엄마들에게 쫙 소문내서 병원도 문 닫기 일보 직전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이거야말로 인과응보라고 생각하고 아주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혼하고 현재는 하루하루 열심히 일해 제가 버는 돈으로 그동안 못해왔던 동호회 활동을 다시 하고 있어요. 이러니 사람 사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비록 남자로 태어나 내 자식, 내 가정을 이루지 못했지만 현재로서는 지금의 삶이 너무나 만족해 행복하기만 합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무리 익명이라지만 제가 이렇게까지 저의 치부를 밝히며 글을 쓰는 이유는 제 글을 듣는 남성분들이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결혼 전엔 꼭 병원에 가셔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시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일들은 방지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길 하는 마음에 사연을 보내봅니다.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 복된 인생을 사시길 바라며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